어제 또 인테리어도 졌기 때문에 나폴리 입장은 굉장히 편안한 경기다. 김민재 몸싸움 견제. 아 나이스. 와 나폴리 볼이야. 와. 김민재 와.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 왜 이렇게 잘해? 형 진짜 존나 잘해 그냥. 저 앞에 나가는 타이밍을 김민재가 너무 잘 잡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잘해. 진짜 지금 전 세계 탑급이야 중앙 수비수. 근데 아탈란타도 거세다. 나폴리가 쉽지 않네 지금. 민재야 준비해. 이거 안 해? 좀 진지하게 볼게요 한번. 내가 하면 씨발 존나 진지하게 못하는 새끼. 형 때문에 민재 근처도 안 갔잖아. 야, 근데 왜 나 때문이야? 진짜. 역시 안정적이야. 잘해. 민재 진짜 살 빠진 것 같아. 김민재. 야, 와 김민재 점프력 뭐야? 살 야, 빠지니까 더 높이 뛰는 건가? 야, 안 무거워서? 오늘 뛸 때마다 왜 이렇게 높이 뛰지? 한 2m 뛰는 것 같은데 지금? 와. 근데 아니, 지금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헤딩 클리어도 잘해. 지금 헤더할 때 폼도 너무 좋았어. 갖다 맞추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못하게끔 멀리 클리어를 하잖아. 와 김민재 씨 진짜 돌았다. 난 진짜 이제는 나폴리가 그 생각을 할 것 같아. 야 뭔 이런 놈이 다 있냐. 이제 지들도 이런 생각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야지. 와.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을 아예 넘어서 그냥 이제 리스펙트 해야지 그냥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리스펙트 해야죠 이거는. 근데 나폴리 지금 약간, 전반 끝. 약간 말렸는데 이거? 이거 후반전 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네, 나폴리와 아탈란타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역시 김민재는 선발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 김민재의 활약을 봤을 때는 정말 압도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김민재가 나왔을 때 김민재의 활약은 정말 걱정이 안 될 정도로 오히려 오늘 전반전만 봐도 와 저렇게 잘하냐? 저렇게 잘하냐? 저렇게 수비 단단하냐?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몇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그 아탈란타가 이제 페이른두 선수하고 이제 두반 사파타 선수 두 명의 선수를 이제 투톱으로 이제 두고서 이제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올리베라 선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에 오버래핑보다는 약간 언더랩 느낌에 가깝게 계속 하프스페이스 지점으로 이제 침투를 시키고 크바라가 좀 넓은 쪽에서 공을 잡는 방식으로 많이 해서 사실 왼쪽에 넓은 부위의 수비를 김민재 선수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들을 거의 다 완벽하게 막아냈었고 오늘 페이룬드 같은 선수는 사실 그래서 김민재와의 경합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까지 나왔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경기 전반전 분위기를 봤을 때 주도한 건 나폴리였어요. 그리고 득점에 가까운 찬스도 나폴리가 아탈란타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는데 결국 득점이 안 됐어요. 즉 뭐냐? 나폴리가 이제 박스 안쪽에서의 마무리가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아탈란타가 우리가 전반에 중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짬이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있죠. 나폴리가 강한 팀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우리도 경험 있고 우리도 막아낼 수는 있어.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어.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백스리 형태를 사실 잘 활용을 했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나폴리가 이제 공격 작업을 할 때 좌우에 있는 이제 스토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1차적인 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칼비니 선수가 이제 그때마다 조금 왼쪽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왼쪽 가서 막아주고 오른쪽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오른쪽 가서 막아주고 이런 게 있어서 백스를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러우 같은 선수도 미드필드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그 지엘린스키 선수가 이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지엘린스키 선수하고 이제 크바라하고 둘이 합쳐서 뭘 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중간 지점에서 좀 끊어내는 역할을 잘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탈란타가 이 나폴리 원정이라는 좀 힘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에 일단 실점하지 않고 끝냈습니다. 뭐 근데 찬스로만 놓고 따지면 사실 아탈란타는 뭐 이렇다기 뭐 찬스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불안하진 않은데 결국 이기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기에서도 나폴리가 그동안은 한 20분 정도 되면 골을 항상 꼬박꼬박 넣어와서
일단 선제골이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 되게 쉽게 풀리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좀 마음이 좀 급해지니까 그걸 오히려 역으로 활용을 잘해가지고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나폴리인데 지난 경기, 이번 경기 다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되면은 좀 더 급해질 수 있는 쪽은 나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아니 근데 2위랑 차이 많이 나. 음. 인텔이 졌어. 예, 괜찮아요. 솔직히 우승에 뭐 지장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 라치오에게도 패했고 오늘 네.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또 챔스까지 영향이 있기 그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최대한 네. 잡아내는 게 맞습니다. 후반전에 나폴리가 어떤 식으로 경기 내용을 펼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대0 빡센 경기, 빡빡한 경기입니다. 오! 와, 발스클. 와, 잘 때렸는데. 아, 저 정면으로 가네. 정면이야. 발도 크다, 오시맨. 김민철. 아, 좋다. 나오는 타이밍을. 아예 볼을, 공격수가 볼을 못 잡게 만들어. 볼 잡고 나서 1대1에서 잘 막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전에 커트해버리니까 공격수 입장에서 되게 무기력한 거지. 김민재가 기회를 안 줘. 잔인해, 지금. 크비차 1대1. 때림. 아, 와! 오! 와! 와! 어떻게 저런 드리블을? 와, 미쳤다, 씨. 야, 박스 안에서 저렇게 접는 거는 나는 되게 오랜만에 본다. 메시가 정말 저런 식으로 흔들면서 골 많이 넣는데 와, 크비차 대단하다. 진짜 화려하게 골 넣는다. 와! 진짜 기분 좋다. 저런 골 보니까 시원하다. 와. 엘마스. 운동! 어? 이야! 빨리 나온다! 운동 빨리 나온다. 와! 승리 선언! 아, 요즘 스팔레티 감독이 기분이 좋나봐. 아. 오, 와, 태클. 진짜 김민재 와. 지금 태클 뭐야?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진짜. 와. 아, 김민재 왜 그래? 왜? 잠깐만. 종아리? 종아리 안 좋은가 본데? 안 될 것 같은데? 교체네. 근데 종아리 부상이 좀 빡세. 저게 올라온 게 아니라면 올라온 거 아닌 것 같거든? 오! 와! 라흐마니! 세트피스 그렇게 했는데, 씨. 야, 이씨, 김민재 나가니까 라흐마니가 넣어? 아이씨. 코스가 잘못했다. 너무 잘 박았다. 김민재가 약간 걱정돼가지고 이게 운동 플레이가 눈에 안 들어오네. 그러니까. 네, 나폴리와 아탈란타 후반전이 끝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김민재 선수가 네. 부상으로 지금 아웃이 됐어요. 이게 종아리를 만지면서 지난 월드컵 때도 김민재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네, 문제가 좀 있었죠.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었는데 오늘 수비 굉장히 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자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상당하기 직전에 깊은 태클을 했는데 그 태클도 굉장히 좋았어요. 볼도 잘 끊어내고. 근데 그 이후에 김민재가 약간의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결국 주저앉고 말았고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네. 그 두반 사파타 선수하고 이제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태클을 잘 걸었고 그 이후에 약간 이제 다리끼리 엉키는 장면이 있었는데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이후에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 몇 분 안 지나서 결국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 끝나는 난 이후에 상황들 나오는 거 보니까 김민재 선수 뭐 따로 뭐 그렇게 특별한 조치를 물론 취했겠지만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그 저기 돋바 말고 뭐라 그러냐? 뭐 패딩? 그래. 뭐 나는 롱패딩? 네. 롱패딩보다 돋바가 맞는데 이거는. 뭐 파카. 그거 입고서 입고 그래서 경기 끝나고서 걸어오면서 선수들이랑 축하하는 걸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만약 경기 끝나고 나서 좀 정밀 검사를 받으면 또 좀 부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반전 끝나고 나서 0대0이었었고 아탈란타도 나름의 어떤 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와, 크비차의 선제 득점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오시멘의 패스를 받아서 크비차가 45도 각도로 치고 들어오면서 드리블하고 접고 또 한 번 페인팅을 주고 슈팅을 때렸는데 이 첫 번째 트래핑 그리고 드리블 했을 때 속도 한번 접었을 때의 그런 기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슈팅 타이밍을 만들어놨을 때의 터치 이런 게 완벽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었고 슈팅 자체가 완전 총알슛.
와 너무 그러니까 아탈란타의 수비수들이 대여섯 명이 붙어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일단 자기가 딱 마무리 짓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그걸 진짜 확실하게 딱 각을 잡아가지고 때리는데 와 진짜 엄청난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키비차가 그 정도의 드리블을 이제 박스 안쪽에서 보여줬는데 저는 최근에 그렇게 휘청휘청되어 있는 드리블을 보여준 선수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블을 했을 때 수비 라인이 휘청휘청되어 있는 모습을 연출하는 공격수를 별로 보지 못했는데 크비차 역시 대단하다는 어떤 느낌이 들었었고, 야, 이 선수의 이제 내년 시즌은 어떨까? 내년 시즌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벌써 들 정도로 나올 때마다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폴리 오래오래 있어야죠. 네. 뭐 어찌되었든 네. 그리고 슈팅하는 순간에 이 수비 라인이 수비가 6명이 달라붙는 그 그림까지 딱 사진이 나왔거든요. 야, 그 득점이 없었더라면은 나폴리의 어떤 축구가 오늘 굉장히 답답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뭔가 혀를 뚫어주는 그런 선제 득점을 크비차가 해줬고, 이어서 김민재 선수의 부상, 그러면 1대0인데 좀 경기가 어쨌든 한 골은 빡빡하니까 불안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나폴리가 네. 김민재가 나가자마자 라흐마니가 또 다른 센터백인 라흐마니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되게 궤적이 너무 절묘하게 이렇게 흘러갔었고 무소 골키퍼가 나름 반응을 잘해서 그쪽으로 몸을 날리긴 했었는데 진짜 한 끗 차이로 들어갔는데 왜 김민재가 나가니까 그런 세트피스가 나오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폴리타노가 나간 게 영향이 있어. 폴리타노가 나가고 나서 키커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바뀐 키커에서 이제 라흐마니 선수가 골을 넣기 때문에 약간 그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후반에 들어와서 나폴리가 보였던 모습들은 전반전의 모습들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크바라 선수가 있는 쪽이 좀 많이 풀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저는 이제 전반전에 경기 보다가도 말씀드렸지만 올리베라 선수가 너무 크바라가 움직이는 동선을 방해하는 느낌이다 싶었는데 후반이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보니까 크바라 공을 잡았을 때 약간 뒤쪽에 좀 내려가 있더라고요. 이건 아마 지시를 얘기를 해준 것 같아. 너 그렇게 있으면 못 움직이니까 조금 네가 자제했다 들어가라라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크바라가 살아났어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벤치에서 적절한 대응이 있었고 나폴리는 그냥 우승팀다운 경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지난 경기 라치오전의 패배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그런 승리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챔스 경기에서도 네. 어쨌든 만약에 김민재 선수의 부상이 크다면 김민재가 못 나오면 불안해질 수 있겠으나 어쨌든 조금은 여유가 있는 나폴리의 여유가 있어요. 프랑크푸르트라는 네. 경기는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일단 여유가 있습니다. 스코어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폴리 입장에서는 걱정이 크지 않은 상태로 그 챔스 경기를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 중에 네. 나폴리와 프랑크푸르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